안녕하세요. 새뉴TV 아트 톡쇼에서는 오늘 지도화의 선도자 우리 구극김 선생님의 작업실 방문했습니다. 구극김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저한테는 영광인 것 같아요.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리 새뉴TV 시청자들에게 네.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국킴입니다. 저 지도화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건지 몰라요. 근데 지도화라는 게 사전 용어에 있나요?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반 지도화들은 먹이나 유화물감, 아크릴 물감들을 쓰는데 저의 지도화는 기본적으로 수, 목탄, 파스텔, 돌가루 등 물기가 없는 걸 갖고 씁니다. 물기가 없다는 거는 붓을 쓸 수가 없겠죠. 손에 있는 지문에 있는 기름기하고 수분기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앞에 있는 그림들, 모노톤 스타일들입니다. 네. 그래, 제가 너무 의아한 게 저렇게 큰 백호, 천호 이런 작품들을 전부 지도화를 하셨다는 거에 너무 네. 놀랐어요. 선생님, 죄송하지만 손 한번 궁금해요. 선생님, 괜찮죠? 용서해 주세요. 네. 이 선생님 여기 지문 괜찮나요?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달아져서요. 네네. 맨질맨질 한다고 그럴까요? 네. 조금 더 가해지면은 핏줄이 터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전까지만 작업하는 방법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몸이 알고 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 해운대 네. 비치에서 그 네. 1,000원짜리 작품들을 쭉 패션 모델들과 함께 했던 네. 것도 있는데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오나요? 예술가라는 것 어쩌보면은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예술가가 아니고 또 뭐 음악을 한다고 해서 단순한 예술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스트가 붙는다는 거는 뭔가 이슈 뭔가 화제거리를 던져줄 수 있고 네네. 끄집어 갈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예술가이지 않냐 싶어요. 네. 앞으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은 조금 더 밝은 그림들이 보고 싶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죠. 저 네네. 뒤에 있는 그림들처럼 네. 동심적이고 상처를 치유가 할 수도 있고 보기만 해도 즐거운 그림들이 분명히 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이끌어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목표를 잡은 게 5m, 3m에 5m 정도를 한 100m 정도를 그리자. 그래서 하루 15시간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 같아요. 네. 여기 안에서 15시간씩 해서 2년을 꼬박 한 달도 밖에 안 나갔어요. 그래요. 그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펼칠까? 우선 1,000원짜리 정도를 한 20여 점을 펼칠 장소가 마땅치 않아요. 네, 그렇죠. 꼭 벽만이 중요한 게 아니겠구나. 지금 테크놀로지 시대에 어디다 하면 좋겠어요? 드론 전시를 해야 되겠다. 자, 드론도 최고의 드론 하는 분들이 다 나와서 그 영상을 찍은 거예요. 네. 그래서 평창 올림픽을 주도했던 분들이 좀 도와주시고 대단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림 전반에서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또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가능해질까 해보니까 그래, 내가 그렸던 굿즈 캐릭터들을 함께 시민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그곳은 모래사장이 제일 낫더라고요. 해운대라는 낭만적인. 네. 그래서 옷들, 굿즈, 가방들을 놓고 쉽게 시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해운대 모래사장을 해서 작년 6월 네네. 27일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세계 최초로 펼친 것 같아요. 그럼요, 세계 최초죠. 근데 구국킴 같은 작가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네. 거기에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만만치- 실례입니다. 만만치 않죠.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잠깐 돈이 좀 부족한 거지. 네. 평생 돈이 없지 않다. 선생님 그게 너무 멋져요. 지금 잠깐 부족한 거예요. 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느껴버리는 순간에 열정도 모든 의지도 없어져 버려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남편하고 제주도 여행을 네. 갔어요. 갔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는 스테이미 호텔이라는 곳에 또 구국 네, 스위트 김, 메이. 예. 네. 미술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네. 들어가 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어떻게 된 발상이에요, 선생님? 동대문 메리어트 호텔을 오픈한 적이 있었어요. 아, 네네. 그때 문화공간을 꾸미고 싶다고 네. 그때 총 지배인님이 이쪽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때 그 연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호텔의 로비에 전시를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전시를 로비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합당한 것들이 된다면 직접 가서 공간을 답사를 해보겠습니다. 가보니까 10층에 네네. 사우나를 했다가 문을 닫은 공간이 있더라고요. 목욕탕 미술관 좋겠구나. 이 제목 참 재밌었어요. 네. 버려진 목욕탕을 네. 가지고 알몸으로 목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알몸으로 샤워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비어진 공간을 예술로 샤워하자. 네. 라는 다리 컨셉으로 네네. 가면은 투숙객들이 있는 공간이면은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는 내 작품을 봐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00평이 되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하나는 순수 미술, 하나는 섹시 미술을 혹시 섹시 미술관도 가보셨나요? 예, 물론이죠. 네. 네. 그래서 두 관을 만들고 10층 로비 또 1층 로비 또 각 층마다 사실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은 작품들이 두세 점씩 다 있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아, 그러면 선생님하고 10층 올라간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여성 사우나실로 들어가는 입구예요. 입구에 걸려있는 그림도 물론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여기 이거 한번 들여다볼게요. 아, 이게 뭐지? 그래요. 아, 여기 안에 작품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돼 있네요. 굉장히 보기 어려운 작품들이네요. 아, 여기도 전부 다 정말 그 다양한 장르로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참 재미있네요. 저기 보니까 여탕하고 여탕 거는 다 보셔도 돼요. 저기 보이는 남탕이 있잖아요. 저 라카인데 라카룸 좀 한번 시청자님들 보세요. 제가 라카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유를 알겠어요. 근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데 어른이라 그렇게 보이나요? 역시 마찬가지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 어른만 보세요. 너무 재밌어요. 저런 추나도 일본에서 나온 작품은 봤지만 네. 우리 구구킴님의 추나도 처음 봤어요. 이거 19세. 이반인. 네, 그렇죠. 네. 그 얼마 전에 또 출판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이 책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가요? 요 책이거든요. 이순신 장군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 배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때 했던 말씀하고 같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네네. 200척, 300척의 배들도 그 12척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코로나 시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책을 쓰는데 저는 글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단지 짤막짤막한 글들,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에 어울리는 글도 생각나는 글들을 우리가 페이스북 통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씩 올렸던 것들 그런 정서를 모은 거예요. 그래서 글 하나 그림 하나 있는 책을 내면 참 좋겠구나. QR 코드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중간 중간에 그러면 요 그림을 뉴욕 아트페어에서 다 전시를 했다면은 뉴욕 아트페어 그래요. 전국 전시했던 부분들이 또 들어있고 중간에 제가 작사 작곡했던 노래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구구킴 작가님은 음악에도 또 일가견이 있으셔가지고 음악과 미술 작업을 동시에 네. 같이 하시죠? 신사 아가씨라는 네.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참 KBS. 네네. 거기에 OST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미술, 음악, 또 뭐 요리 다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를 알지 못하고 글을 알지 못하면은요 깊이를 담기가 어렵습니다. 큰일 났어요. 저 김 작가님은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매겠어요. 네. 작가님은 왜 젊은 작가들이나 옛날 언론 작가님들도 보면 전부 파리 유학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진 작가들이 작업을 위해서 공부하러 가겠다, 일본 가겠다, 그냥 뭐 미국 가겠다, 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라고 하실 건가요? 우선은 네네. 유학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지금 세상에서는. 네. 예전에는 정보가 없었어요. 맞아요.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서 책방에 가야 그 자료를 얻을 수 있고 실제 그 나라를 가야 여러 가지 소통을 하면서 얻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구글이든 어디든 간에 그렇죠. 찾으려고 그러면은 자료를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꼭 1년씩이라도 저는 가보러 가고 싶어요. 근데 가되 수도권으로 가라고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일본에 있는 작가들하고 독일에 있는 작가들하고 좀 습성이 같아요. 대충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조그마한 거에 정성을 들여서 그 그리는 모습들을 보고 그 안에서 배우는 질서라는 정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성공보다 성장이 먼저다는 거.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성공보다 성장이 먼저입니다. 저 오늘 와서 많은 걸 배우고 가요. 그리고 구구킴 선생님의 어록을 만들어야겠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를 들은 사람이든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자신들이 상대방들의 의식, 전시를 한다는 거는 그렇잖아요. 의식을 뺏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집에다 그려놓고 몽땅 놔두면 돼요. 그렇죠. 사회다. 자기만 보면 돼요. 자기가 좋아서. 나를 보는 거는 네. 선생님을 보는 거는 자기 자신 자기 얼굴을 한 번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지를 못해요. 네. 거울에 비친 모습 정도는 보겠죠. 아. 그래서 전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상대방들이 오는 고객, 관람객, 미술 애호가들이 이게 어떻게 이 눈이 멈추게 만들까? 눈이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발이 멈춰야 그 다음에 감동해서 맞아요. 눈물이 나올 수 네, 있을 정도가 네. 된다면은 이 작품은 돈이 지금 부족해서 못 사는 거지 네. 이미 판매가 된 것입니다. 열정을 담아 있는 작품들은 지금 당장 소장이 되지 않아도 5년 뒤, 10년 뒤에 꼭 오시더라고요. 잘 되면 오시더라고요. 저희 이번에 그 아트 톡쇼를 이렇게 시청자들이 볼 때 네. 굉장히 많이 우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네. 감동할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작업을 한 지 오래됐지만 우리 이렇게 김 작가님 같은 분은 사실은 네. 만나보기가 어려웠어요. 다양한 경험, 다양한 장르의 작품, 또 요새 젊은 애들도 하기 어려운 굿즈 상품까지, 그 다음에 뒤에 보이는 힐링 작품까지. 선생님 여기 온 김에 우리 선생님이 시청자들한테 힐링될 수 있는 작품에 대해서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 바로 뒤에 뒤에 보이는 있는 건가요? 작품은요. 네네. 어린이들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닷속에 비행기도 있고 젖소도 있고 네. 다 있어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요. 그래요. 뭔가 어린아이가 유치원이 들어가면서 좀 이렇게 배려진다고 그럴까요? 왜? 어린아이의 시각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캔디처럼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은 너 왜 이렇게 코가 이렇게 돼지코가 됐니?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조그만 애가 이렇게 밑에서 보지. 네, 사람 그렇죠? 코를 눈을 보잖아요. 네. 밑에서 봐요. 네. 그럼 콧구멍이 이렇게 크게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코가 이렇게 생겼다고 어른들이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창작성이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유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그래요. 이유를 두지 않는 거 네.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와인 작가가 어디 있고 게 작가가 어디 있고 뭐 이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저 소작가면 소만 그려야 되고 그거 웃기잖아요. 어머니를 그리고 싶으면 어머니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싶으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길가에 나는 꽃이 아름다우면 꽃도 그리고 네. 풍경도 그리고 네. 그러니까 피카소가 말했던 말입니다.
저도 가슴에 되게 울리는 말이에요. 하나가 팔린다고 그래서 그거를 똑같은 거를 계속 복제해서 그리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라는 거죠. 맞죠. 크리에이터라면은 네네. 새로운 것에 늘 목말라해야 되고 새로운 네, 것들을 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작가분들 한테 정말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뭘 그리든 간에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즘이라는 거는 이스트의 하나의 그 이론이거든요. 네. 하나의 아티스트의 왜 퍼비즘, 큐비즘처럼 뭘 그리든지 내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는 거. 그래요.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걸 그리고 자기가 그리고 싶은 거를 표출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구구이즘이라는 거는 네네. 내가 그리고 싶은 게 장르인데 아, 보는 관객이 자기들이 장르를 정해요. 장르가 다양하다는 거. 장르는 하나입니다. 구구킴이라는 장르예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구구이즘이라는 장르예요. 네. 이 사람이 요리를 하든 음악을 만들든 뭘 만들든. 네. 그런데 우리는 500년 전 미켈란젤로가 했던 거, 다빈치가 했던 거, 네. 조각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해부학자이면서 네. 그림을 그리면서 모든 걸 해도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하면서 원입니다. 아트는 네. 모든 게 하나예요. 하나에서 나누려고 하니까 되는데 나눌 필요가 저는 없다고 봐요. 중심을 잡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했어요. 하다 보니까 잘하는 것이 미술이었고 잘하다 보니까 이거를 많이 선보이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 미술가 되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었어요. 어렸을 때. 네. 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이거 어느 순간에 이걸 제일 잘한 게 됐네요. 그래요. 10년 전에 20년 전부터 글을 조금 쓰다 보니까 글도 쓰게 되시고. 네. 책 5권 정도 분량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줄이면은 제대로 된 한 권이 나오겠다. 좀 그런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저는 책도 글도 독학이죠. 그럼 음악도 독학이에요. 미술도 독학이에요. 저는 흔한 미술대를 하나 나오질 않았어요. 네. 대단하셔요. 인테리어 디자인, 이 건축과도 다 독학이에요. 이 TV를 시청하는 시청자인 작가님들에게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돈이 그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나 무서워해요. 무섭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두려움을 설렘으로 진짜 바꾼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돈이 조금 없는 거지 평생 없지 않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면은 평생 없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면은 그거는 시간이 걸리고 조금 강도는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비슷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뉴욕에 미술관을 낼 때도 마찬가지였고 베니스 비엔날레에 단독관 초대받은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준비되어 있다면은 그리고 도와줄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많이 조금 베풀고 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인덕도 많으신 거 아닐까요? 혹시?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하지 와. 혼자 할 수는 없어요. 커피 한 잔이 되든 네네. 국밥 한 그릇이 되든 좋아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조금씩 나누고 베풀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은 나를 도와줄 수 없어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림을 구매하러도 오시고 그래요. 도우러 오십니다. 오늘 구구킹 선생님한테 많은 철학을 배웠어요. 정말 많은 시간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세미오TV 아트톡쇼는 오늘 구구킴 작가님과 함께하는 즐겁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오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